일단은 첫 번째 시간은 삼각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여기는 일단 삼각함수 배우기 전에 이 삼각함수를 배우는 거에 앞서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반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각을 표현할 건지를 살펴볼 건데, 일단은 기준선이 좀 있어야 될 거야,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내가 여기에 시작점이라고 하는 점을 찍을 거고요. 그리고 반직선을 만들 거야. 또 다른 점으로 향하는 반직선. 그래서 얘를 시작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작점을 O라고 한다면 O에서 X로 가는 시초선을 기준선으로 잡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각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여기에 또 다른 X를 제외한 또 다른 점을 잡아서 얘를 P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O에서 P로 향하는 반직선을 또 만들어 줬을 때, 이때 우리가 시초선에서부터 요 새로 만든 이 반직선을 보고, 요건 기준 냅두고 새로 만든 이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자, 각을 재는 것을 이쪽으로 재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보고 뭐라고 할 거냐면은 양의 방향의 각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반대로 음의 방향의 각도 있을 텐데, 음의 방향의 각은 이렇게 해서 각을 측정하는 거예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인 거고, 얘를 보고 음의 방향의 각. 근데 우리는 보통 뭘 많이 활용할 거냐면은 양의 방향의 각을 많이 써먹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각의 크기를 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한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를 내가 예를 들어서 세타 각도, 세타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세타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좀 다양하게 있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비는 직각삼각형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값이 한정적인데, 얘는 이제 이 점을 임의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양수 또는 음수,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180도, 90도를 넘어선 270도에 해당하는 각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향의 각이 있어서 얘를 방향을 활용해가지고 각을 잴 수 있어서, 얘를 지금 여기 잡았지만 내가 이걸 뭐 할 수 있냐면 돌릴 수 있어요. 돌리면, 얘를 한 바퀴 돌리면 여기에 오면 뭐냐면, 한 바퀴 돌리면 360도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거기에서 세타 각도만큼 더 왔기 때문에 한 바퀴 돌려서 여기에 멈추게 되면 이 동경을, 그때는 360도 플러스 세타도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일반각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많이 표현하냐면 360도 곱하기, 자, 이 n은 뭐냐면은 내가 몇 바퀴 돌렸느냐인데, 그 몇 바퀴를 양의 방향으로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양의 방향의 각으로 향해서 돌리면 n이 양수가 되는 거고, 음의 방향의 각으로 거꾸로 돌리게 되면은 n이 음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플러스 여기에 세타 각도 이렇게 잡을게요. 보통 책에서는 뭐 알파 많이 잡긴 하는데, 저는 여기 일단 세타로 잡을게요.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일반각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 n은 정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 세타예요. 세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0보다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는 작거나 같은 양수 값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슨 연습을 할 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걸 먼저 해볼게요. 48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보래요. 그러면 얘는 이 꼴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360도 곱하기 1에다가 플러스 120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세타 각도는 120도에 해당하는 거고, 얘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은 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다 그릴게요. 시초선이 있을 거고요. 이거 뭐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120도면은 아마 요렇게 정도 잡을게요. 그냥 동경을 OP. 그 다음, 자, 120도 표현은 이렇게 할 거예요. 얘가 한 바퀴 돌아와서 여기까지 온 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두 바퀴면은 여기서, 즉, 여기가 n이 2가 되면은 얘를 두 번 돌리고 다시 120도만큼 가주면 될 거고요. 지금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한 거다? 48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하고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거고요. 얘는 특이하게도 음수각이 있어. 음수각은 마이너스 240도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240도도 일단 기준은 360도 곱하기 n을 할 건데 n은 음수, 양수, 정수니까 0 다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뭐에 기준을 맞춰야 되냐면 뒤에 플러스 세타도에 맞출 거야. 세타도는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을 해주고 그럼 마이너스 360에서 120도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얘랑 같은 건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시초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120도 이건 똑같아요. 이렇게. 동경 OP라고 잡을 거고요. 얘는 이제 어떻게 돌릴 거냐면은 여기에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오고 플러스 된 거라서 여기서 다시 120도만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서 일로 왔다가 다시 120도 플러스만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1이면은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거 연습하는 게 조금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능수능란이 좀 돼야지 뒤에 있는 계산들도 연습을 좀 더 다른 계산을 좀 해야 되니까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1190도 할게요. 1190도도 같은 방법으로 일반각으로 좀 표현을 해보래. 그랬더니 얘는 360도 곱하기 몇을 해야 될까? 3 해주면은 얘네 둘이 1080 괜찮아요? 거기에 플러스 몇 도 해야 돼? 110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초선하고 동경을 만들면 110도는 뭐 동경을 이렇게 만들 거고 시초선이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는 그러면 세 바퀴 하나, 둘, 셋, 120도, 110도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실제로는 근데 이렇게 많이 그리진 않아요. 이게 막 3, 4, 5, 6, 7, 8 넘어가면 이거 다 못 그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린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아마 아주 큰 숫자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각을 표현하는 거 연습을 좀 하면서 찾은 거고요. 자, 여기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각도의 단위가 뭐냐면 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60분법이라고 해요. 60분법은 단위가 뭐냐면은 360도를 60으로 나눠서 다시 60도로 나눠서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단위를 어떻게 쓰냐면은 중요하진 않아. 이거는 우리가 도라고 읽죠. 그 다음에 이건 분이고 두 개 찍으면 초 이렇게 해서 60으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 단위가 점점 작아지는 단위는 실제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군대에 가면 그 레이더 배에 보면은 레이더에 보면 거기에 정확한 표현을 하면은 우리 기준으로 레이더 이렇게 있잖아요. 레이더에 우리가 기준으로 몇 분, 몇 도, 몇 분, 몇 초라고 얘기를 하는 걸 나중에 영화를 보면 한번 보세요. 군대 갈 필요는 없고 남자들은 혹시나 배를 탈 일이 있으면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써먹는 게 60분법이고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주로 쓰는 것은 여기 도까지, 몇 도까지만 쓰는 거고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 다른 단위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우리가 써먹을 때 불편하니까 얘를 좀 바꾸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해요. 호도법. 책에 나와 있어요. 첫 페이지에 보면은 안 나와 있네. 호도법은 뒤에 있나 보다. 여기까지 하고 뒤에 보면 얘도 안 나와 있어요. 더 뒤에 있네. 4페이지에 호도법 나와 있어요. 새로운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호도법은 단위예요. 우리가 이 단위를 이제 호도법이라고 하는 단위로 바꿀 건데 요걸로 바꿀 거야. 뭘 바꿀 거냐면은 자, 호도법의 정의예요. 정의는 이렇게 쓸 거야.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그리고 이때 호의 길이도 r일 때 이 중심각을 호도법의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1라디안의 정의가 뭐냐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때 우리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하자 정의예요. 자, 그래서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은 책에도 똑같이 증명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 원래는 얘는 부채꼴은 원의 일부란 말이야. 이게 뭐 원의 일부로 찾아도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요것보다는 다른 방법도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뭐 할 거냐면은 자, 우리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 있죠. 내가 잠깐 여기를 x 각도라고 하고 x도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이제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에다가 곱하기 360도분의 x도 괜찮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이게 뭐 나왔단 얘기야? r이란 얘기예요. 여긴 도예요, 둘 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를 계산을 해보니까 r은 좌우변 약분될 거고, 그 다음에 2도 약분시켜서 180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도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얘는 파이분의 180도 괜찮나요?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자? 얘를 x도를 1 라디안이라고 하자. 그래서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를 1 라디안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 라디안 하면 이렇게 쓸 거고요. 자, 우리가 단위를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수학에서 써먹으려면은 좀 줄여서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요 라디안이라는 말은 좀 생략할 거야. 언제? 각일 때. 각을 의미할 때 그냥 숫자만 얘기를 하면 그것은 다 뭐다? 라디안을 생략한 거고 각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파이분의 180도가 1 라디안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또 연습해야 돼요. 어떤 걸 연습할 거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60도는 몇 라디안일까? 뭐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그래서 60도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뭐 할 거냐면 우리 특수각에 해당하는 거 해봅시다. 0도부터 해서 0도는 0 라디안이에요. 이건 생략할 거예요. 라디안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30도는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30도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몇 라디안인지 구하기 위해서는 x 라디안 요거죠. 이걸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30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파이분의 180도가 됐어. 그러면 x 라디안에다 곱하기 우리가 필요한 것은 30도를 물어본 거니까 잠깐만. 자, 그래서 x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을 파이분의 180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1 라디안이 요거였어. 그럼 파이 라디안은 몇 도? 180도. 우리가 궁금한 것은 30도니까 양변을 몇으로 나누면 돼요? 6분의 로 나누면 될 거고, 따라서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줘도 되는 거지. 파이가 180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이에 생략하는 것은 다 라디안 생략한 거고요. 우리가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서 얘는 6분의 파이. 그러면 45도도 계산할 거예요. 45도는 우리가 이제 파이가 180도라는 것을 활용해서 몇으로 나눠야지 45도가 돼? 4. 그래서 4로 나누면 4분의 파이 라디안이 될 거고요. 그 다음 60도는 그러면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될 거고, 그 다음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 180도가 파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 자, 여기에서 더 연습해야 될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120도는 몇 라디안일까? 120도는. 그거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이거 갖고 찾으면 돼요. 60도가 3분의 2파이니까 여기서 곱하기 2 해갖고 3분의 2파이 라디안. 뭐 이런 것들. 135도는 여기에 몇을 곱한 거야? 3 곱한 거니까 4분의 3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적었던 삼각 B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 삼각 B에서 이제 사인 30도, 사인 60도, 사인 45도 이런 것들을 바꿔서 사인 6분의 파이 라디안, 4분의 파이 라디안, 3분의 파이 라디안, 2분의 파이 라디안을 다 구할 수 있는 것을 바로바로 좀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계산할 때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습을 학원 교재에도 있지만 선생님 오늘 줄 프린트에도 다 내용이 있어서 그걸로 충분히 연습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내용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구하는 건데 뭘 가지고 활용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배운 라디안을 활용해서 찾을 거예요. 각도를 이용해서.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을 세타 라디안이라고 정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넓이는 s로 구할 거고 호의 길이는 l을 구할 거야. 자,
자, 그래서 내가 뭘 활용할 거냐면은 이 부채꼴은 원의 일부야. 원의 일부. 그래서 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 다 정비례해. 중심각에 정비례하는 게 요 부채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먼저 호의 길이 먼저 구해 볼게요. 그러면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 원의 둘레인데 얘는 뭐냐면 우리가 360도일 때 2파이 R로 구하죠. 그러면 지금 이 호의 길이 L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각이 세타 라디안일 때 이렇게 정비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항곱, 외항곱 곱할 거고요. 360도 L은 2파이 R 세타가 될 거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L인데 360도를 바꿔서 쓸게요. 360도는 몇 라디안이야 그러면? 2파이 괜찮아요. 2파이. 그래서 2파이를 나눕시다 먼저. 그래서 호의 길이는 R하고 세타하고 곱하면 되겠구나. R은 반지름이고요. 세타는 중심각의 라디안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라디안으로 표현 안 돼 있으면 라디안으로 바꾸고 계산해 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넓이도 마찬가지. 원래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중심각이 360도 2파이일 때라고 쓸게요. 이제 거기에서 넓이 S는 중심각이 세타일 때라고 할 거고요. 2파이 S는 파이 R 제곱 세타가 될 거고 따라서 S는 2분의 1 될 거고 파이 약분되고요. R 제곱 세타다 이렇게 해서 구할 거예요. 이게 이제 중심각을 세타 라디안이라고 알고 반지름 R 때고요. 이때 좀 더 나아가서 L이 R 세타니까 여기에 있는 R 세타가 있어서 2분의 1 RL로도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더라. 근데 중학교 때 이미 이거 배웠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그죠?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네. 근데 선생님 처음 배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하도 이제 중학교를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거를 되게 강조했는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요거 말고 이 위에 거 이제 요거 라디안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구할 거야. 자, 여기에서 조금 응용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부채꼴이 있어. 그럼 부채꼴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하고 요거 그대로 가지고 갈게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냐면은 둘레의 길이를 구할 거야.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를 구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로 한 게 뭐냐면은 R 더하기 R. 왜냐면 여기가 둘레가 되려면 이렇게 될 거고요. 거기에 L을 더한 게 요 부채꼴에서의 둘레의 길이가 될 거고 L 대신에는 뭘 쓸 거냐면은 2R 플러스 R 세타 이렇게 바꿀게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때 뭘 구하는 거냐면 넓이의 최대값. 최대값이라 쓸까요? 최대값.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때 그러면 넓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RL도 되고 얘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될 거고요. 우리가 지금 배워서 최대값 구하려면은 여기에 대부분은 2차 함수 만들 거야. 자, 우리가 요게 지금 전체 둘레의 길이가 될 거고 얘가 넓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을 적당히 우리가 연립할 건데 세타에 대한 식으로 바꿔가지고 뭔가 대입해서 R제곱, 즉 R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R제곱에 대한 2차식. 그래서 최대값 구하려면 완전 제곱식꼴로 바꾼 다음에 아마 구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선생님이 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책에 있습니다. 이거 7페이지에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0번 문제를 볼게요. 둘레가 4인 부채꼴 중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그래서 둘레가 4래? 그러면 이거라고. 2R 플러스 R 세타가 4란 얘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2분의 1 R제곱 세타의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뭘 바꿀 거냐면은 세타 는 꼴로 바꿀 거야. 2R 넘어간 거고요. 그
그 다음에 R로 나눠주면 R분의 4 마이너스 2가 돼. 그것을 세타 대신에 대입하란 얘기예요. 대입하면은 2분의 1 R제곱 곱하기 R분의 4 마이너스 2R이 될 거고, 얘를 전개해주면은, 전개하면 2R이 될 거고, 마이너스 R제곱이 돼요.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완전제곱식꼴. 마이너스로 묶어서 R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답은 최대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1이 될 거고,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도 1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어지지 않은 게 지금 이 둘레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립이 좀 어려웠던 거고, 둘레가 이렇게 힌트로 주어지면은 2차식으로 만들어서 최대 최소값 구하는 방법, 완전제곱식걸로 묶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를 좀 볼게요.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는 뭘 한 거냐면은 이제 삼각함수를 배우기 전에 단위에 대한 걸 좀 배운 거고, 각에 대한 걸 배운 거고, 거기에 부채꼴에 대한 걸 한 가지를 추가해서 그냥 배운 거였거든요. 그럼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삼각함수는 대부분 다 어디서 올 거냐면 원에서 올 거예요. 원. 그래서 원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원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거고, 자, 원은 중심이 0,0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러한 원을 기준으로 해서 삼각함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초선을 뭘로 할 거냐면은 X축을 시초선으로 할 거고요. 동경을 내가 여기서 만들 거예요. 그럼 동경은, 자, 어디로 동경으로 할 거냐면은 원 위에 한 점으로 동경으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할게요. 1사분면 위에 있는 원 위에 점을 잡아서 이것을 P라고 해서 OP를 우리가 동경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타 라디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 표시 안 하면 이제 라디안이 적혀져 있는 거고 호두법으로 표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때 이 P라고 하는 좌표는 X, Y라고 해서 삼각함수의 정의는 이제 첫 번째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뭘로 구하는 거냐면은 반지름 분의, 말로 먼저 쓸게요. 반지름 분의 Y좌표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 분의 X좌표. 그 다음 세 번째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예요. 얘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자, 우리 지금은 1사분면이기 때문에 우리 삼각비랑 동일해. 여기가 R이 될 거고 요 길이가 Y, 요 길이가 X라서 우리가 그냥 여기에 선생님 이거 R분의 Y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은 Y는 길이였어, 삼각비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좌표 값이 되는 거라서 음수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 R분의 X좌표, 그래서 반지름분의 X좌표로 쓰면 될 거고요. 탄젠트는 X분의 Y, 좌표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할 거고요. P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P를 이쪽으로 만들어 볼까? 3, 4분면에 만들어 볼게요. 3, 4분면으로 해서 동경을 만들었을 때 여기가 P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P1에 해당하는 동경에서 각은 이 X축을 기준으로 이쪽 방향의 각이라서 이만큼이 세타인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좌표를 보면은 X좌표, Y좌표 부호가 다 뭐야? 음수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얘네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똑같이 구하는 건데 어떤 좌표가, 어떤 삼각함수가 음수야? 그쵸? 왜? 여기에 X좌표, X, Y가 있다라면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Y좌표, X좌표가 들어가는 게 음수. 얘도 음수. 얘는 음수니까 양수가 될 거라서 얘는 세타가 3, 4분면일 때 음수하고 양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은 원을 주어지고 난 다음에 원 위에 점을 잡았는데 반대로 점을 알려주고 그때의 삼각함수를 구하여라 라고도 반대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책에 있는 걸로 할게요. 22번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 위에 있는 걸로는 이렇게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여기는 세타를 가지고 동경과 원점을 O로 하는 원의 교점이 그러면 P가 마이너스 6,8이래요. 그때 사인 세타를 구하는데 우린 다 구할게요. 자, 얘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이걸로 찾을 거야. 마이너스 6,8을 먼저 찍어. 마이너스 6,8은 이쯤 합시다. 그럼 여기가 P가 될 거라서 이게 동경이에요. 그러면 내가 뭘 거꾸로 만들 거냐면 여기에 P를 지나면서 원을 그릴 거야. 중심이 0,0인. 그러면 여기에 그림이 이상하지만 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겠네. 자, 그래서 얘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좌표는 다 알아. 마이너스 6,8이니까 반지름만 구하면 돼. 반지름은 얼마겠어? 10.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뭐 10 이렇게 구하면 사인 세타 값 구할 수 있을 거고, 세타는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 사인 세타는 그러면 반지름 분해, 그리고 y좌표니까 8이 될 거고요.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반지름 분의 그 다음 x좌표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는 x좌표 마이너스 6분의 y좌표 8이 될 거다. 그래서 약분하시면 그때가 삼각함수 값들을 구한 거다. 그래서 22번은 사인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5분의 4가 정답일 거고, 구하는 방법은 점을 먼저 찍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동경인데 원을 나중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을 찾은 다음에 반지름 가지고 좌표를 활용해서 값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게 여기 삼각함수의 정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서 자, 9페이지에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자, 9페이지에 뭐가 있냐면은 삼각함수를 값을 먼저 주어지고 그거 가지고 다른 걸 찾으라는 얘기인데, 자, 책에 이거 있는 것도 예를 든 걸로 그냥 할게요. 24번. 그래서 세타가 4사분면이라는 게 힌트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래요. 자, 그러면 4사분면으로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X축, Y축을 만들고, 동경은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세타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4사분면에 요게 동경이란 얘기예요. 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세타가 될 거고,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란 얘기는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반지름 분해. 네? 뭐죠? 탄젠트가 반지름이 아니죠. 네. X좌표 분해 Y좌표죠. 그러면 여기에 좌표를 지금 모르고 있지만 이 값이 마이너스 2란 얘기는 B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 K분의 뭐 우리가 보면은 지금 4사분면에서의 무슨 좌표가 음수니까 Y좌표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K로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근데 이거 어차피 K 마이너스 2K를 잡나, 혹시 2K 마이너스 4K 잡아도 될까요? 그러면 B만 일정하면 상관없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그냥 이렇게 쓸게요. 1, 마이너스 2 괜찮을까요? 1, 마이너스 2로 잡아도 괜찮아.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 거고, 반지름은 루트 5가 반지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사인 세타는 반지름 분해, 그 다음 y좌표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뭐 코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겠죠. 루트 5분의 1 탄젠트 세타 주어져 있고요.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원래대로 구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K에 대한 식이 나올 거라서 어차피 약분시켜주고 나올 거라 동일한 방법이라 임의의 숫자 잡고 B만 일정하게만 맞춰주면 우리가 구하는데 큰 문제는 되지 않더라 라고 해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뭐 많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구하려면은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찾아준 거예요. 책에 각이 주어진 경우가 먼저 있어서 이걸 먼저 하고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각이 주어진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각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정확하게 그냥 각을 알려준 거야.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예를 들어 이거 해볼까요? 120도. 자, 동경을 만들었는데
세타가 120도래. 자, 120도 아까 몇 라디안이었어? 3분의 2파이 라디안이죠. 즉, 각이 3분의 2파이래. 이거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3분의 2파이를 구해보면은, 자, 우리 3분의 2파이는 120도니까 요 정도로 잡아서 내가 3분의 2파이를 여기로 잡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P가 있을 거고, OP가 동경이에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P의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는 없지만, 이건 알 수 있어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에 각도가 3분의 파이인 60도지. 그럼 이건 성립하잖아. 1대 2대 루트 3이니까 B를 알죠.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길이를 1이라고 하고 여기를 루트 3 괜찮아요? 그럼 P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루트 3으로 해도 될까요? 아까 전에 얘 B니까 K 안 붙여도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분의 2파이니까 특수각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인 3분의 2파이를 구하래.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죠. 반지름의 길이. 이게 2가 될 거고 2분의 3, 루트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탄젠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3이네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각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각 함수 값을 다 구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냐면은 이 P의 좌표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 좌표를 찾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특수각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고, 선생님 특수각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올 거예요. 특수각이 이렇게 나올 거고, 아니면 P의 좌표가 주어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이 주어진 경우 삼각함수 구해주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이제 세타를 이렇게 알려줄 거야. 자, 이 세타가 1사분면이면 2사분면이면 3사분면이면 4사분면이면 삼각함수 값들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1사분면 안 할게요. 얘는 아까 해봤기 때문에 4사분면을 해보면 우리 4사분면에 이렇게 P가 있고 세타는 그러면 여기에 세타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P의 좌표는 그러면 자 이렇게 쓸게요. X좌표는 플러스 Y좌표 마이너스 괜찮아요? 이렇게 써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반지름은 항상 양수니까 Y좌표를 사용하는 삼각함수는 다시 바꿀게요. 플러스를 사용하는 삼각함수는 어떤 삼각함수야? 그쵸. 반지름하고 X좌표 필요한 건 코사인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코사인만 플러스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1사분면에서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가 다 어떻게 써? 플러스 나올 거예요. 플러스. 여기가 코사인이 플러스. 자, 그럼 1사분면에서 동경을 만들어지면 여기선 어떤 삼각함수? 그치, 얘는 X좌표, Y좌표가 다 플러스가, 아니지. X좌표는 마이너스가 될 거라서 여기서는 사인만 플러스가 될 거고요. 마지막 3사분면에서는 P의 좌표가 마이너스라서 X좌표, Y좌표로 쓰는 것은 탄젠트.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다 뭐다? 플러스 값을 갖게 해주는 삼각함수가 될 거고요. 이거를 바꿔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여기에는, 다 얘기하죠. 네. 모든 삼각함수가 플러스라고 해서 어리라고 얘기를 할 거고, 여기는 사인이라고 해서, 싸만 쓸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탄젠트에 그냥 요거에 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에 코 해서 얼싸한 코라고 해서 1, 2, 3, 4, 4분면의 부호가 플러스인 삼각함수예요. 이것도 웃기죠? 나중에 더 웃긴 것도 있어요. 미적분 저거 한 사람 아무도 없죠? 미적분 하면 또 외워야 될 게 있거든요. 거기도 웃긴 게 많아요. 네, 거기도 뭐 코코 마사사 막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 마냥.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그거 배우잖아? 그럼 나중에 배우고 남는 것은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 다. 선생님하고 했던 친구들이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들은 친구들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다 있어요. 다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 다 생각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만 생각나. 이거 얼싸안고 이것만 기억나죠. 또 이제 나중에 되면. 자, 그래서 요거는 사분면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요걸 좀 먼저 하고 갈게요. 순서를 조금 바꿔서 책에 어디를 좀 볼까? 책이 없어요. 칠판을 볼게요. 자, 뭐 할 거냐면, 그러면 1사분면 각을 내가 좀 표현해 볼게요. 이거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1사분면 각은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뭐냐면 1사분면은 자, 여기에 각은 0도부터 90도 사이가 되면 다 1사분면이지. 0도나 90도는 어느 사분면에도 포함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90도를 일반각으로, 아니 0하고 90도 사이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각들을 다 세타라고 할 거면 얘는 우리 이제 뭘 할 거냐면은 라디안으로 표현할 거니까 이건 360도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n에다가 자, 여기에 플러스 0 라디안보다는 커야 돼. 뭐가? 세타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것들은 돌려서 올 수 있는 거라며. 맞아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파이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90도는 몇 라디안? 2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1사분면 각이다. 세타가.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사분면은 자, 이제 여기다 쓸게요. 2사. 그럼 2파이 곱하기 n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단 커야 돼. 여기에 있어야 되니까 90도보단 커야 될 거고, 그 다음 세타가 2파이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뭐보단 작아야 돼? 180도인 2파이보다 작아야 되겠죠. 아니, 파이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쵸? 180도 파이. 그 다음에 3, 4분면은 2파이 곱하기 n에서 플러스 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 곱하기 n에서 자, 여기는 몇 270도잖아. 그럼 270도보다 작아야 돼. 270도는 몇 파이야? 2분의 3파이 괜찮아요? 2분의 파이가 90도라며. 거기에 3배 준 거죠. 그게 3, 4분면의 각을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4, 4분면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보단 크고 2파이보다는 작다. 이게 4, 4분면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문제에서 세타가 2, 4분면 각일 때라고 하면 얘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일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문제예요. 적을게요. 이따가 여기에 쓸게요. 세타가 2, 4분면일 때 2, 4분면 각일 때 그러면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인지 물어보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n은 무슨 수야? 정수만 들어갈 수 있어. 여기에는 정수가 똑같은 게 뭐 들어가든 상관없이 다 1사분면 각이란 뜻이에요. 자, 얘도 볼게. 이제 푸는 방법은 2사분면 각을 먼저 세타를 표현할 거야. 2파이 곱하기 n 플러스 2사분면이니까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뭐보단 작아? 파이보다는 작은 거 괜찮아요? 이거 안 써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분의 세타 물어봤으니까 양변에 똑같이 3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얘는 6분의 파이 3분의 세타 3분의 2파이 곱하기 n 플러스 3분의 파이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얘가 이제 몇 사분면에 포함되는지를 찾기 위해서 n에다가는 적당히 대입할 거야. 어떤 수들을 대입할 거냐면 정수들을. 그래서 내가 n을 0을 대입할 거야. 0 대입하면은 3분의 세타가 뭐냐면 6분의 파이랑 3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 그럼 얘 몇 사분면이야? 얘가 1사분면. 그 다음에 n이 1이 되면 계산해 볼게요. n이 1이 되면 네, 6분의 5파이보다는 크고 그 다음 뭐보단 작아? 이거 잘 그냥 파이? 자, 얘는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 자, 언제까지? 똑같은 게 나올 때까지. 얘는 어차피 반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입하다 보면 똑같은 게 나오기 전까지 대입하는 거야. n이 2 대입하면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 3분의 5파이. 그럼 얘 몇 사분면?
안 걸쳐요. 걸칠 수 없어. 4사분면 괜찮아요. 4사분면 2분의 3파이보다 크면 3, 4분면 지나간 거죠. 그래서 그러면 1, 2, 4야. 혹시 3 대입하면 뭐 나올까? 얘 다시 3 대입하면은 밑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3 대입해서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보다 크고, 그 다음에 2파이 플러스 뭐보다 3분의 파이보다 작다. 그래서 한 바퀴 돌리고 난 다음에 1사분면을 다시 오는 거니까 얘가 1사분면. 그럼 다시 왔으면 더 이상 n을 대입하지 말고 답은 1, 2, 4, 4분면을 3분의 세타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요 문제가 없었던 거라서 요것도 좀 같이 메모할 사람은 메모 좀 할게요. 10페이지에다 메모해도 돼요. 10페이지 내용 좀 더 이어서 얘기 더 할 거예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우리 이거 10페이지에 보면 탄젠트 세타가 이거 코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있는 사인 세타 있는 거 괜찮아요, 요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뭘로 찾으면 되냐면은 우리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좌표고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y좌표잖아. 그리고 약분하고 나면은 얘가 x좌표분의 y좌표 남으니까 이거랑 같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거는 뭐 언제 써먹냐면은 요걸 좀 메모해 주세요. 우리 탄젠트 세타로 계산할 때가 있어. 근데 탄젠트 세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인 코사인이 다 나와. 그럴 때는 그 탄젠트를 뭐로 바꾸란 얘기냐면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계산할 때 주로 많이 쓰이게 될 거고, 뭔가 간단히 할 때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얘를 활용하게 되더라. 그 다음에는 자, 원이 있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에요. 자, 10페이지 이것도 적을 거예요. 자, 내가 동경을 좀 쉽게 어디다 그릴 거냐면 1사분면에다 찍을게요. P.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를 긋진 않을게. 얘 X, Y라고 할 거고, 우리 그러면 이거 가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니까 삼각함수 다 구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구해볼게. 사인 세타, 여기를 세타라고 해서 사인 세타는 그러면 R분의 Y가 될 거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될 거야. 괜찮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X하고 Y라고 하는 좌표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바꿀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식을 Y는 꼴로 바꾸면 R 사인 세타가 될 거고, 밑에 있는 식을 X는 꼴로 바꾸면 R 코사인 세타 괜찮아요? 그것을 X좌표 대신에는 R 코사인 세타, Y좌표 대신에는 R 사인 세타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P의 좌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다. 이거는 나중에 미적분할 학생들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은 우리 이거 원방이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잖아. 우리 P라고 하는 점은 원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거예요. 대입을 해보면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를 대입하면 이것도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로 쓸 거예요. 얘를 전체 제곱한 거 플러스 그 다음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R 제곱이다. 내가 양변에 R 제곱을 나눌 거고요. 뭔 소리가 났는데? 근데 얘를 R 제곱으로 나누고 나니까 결론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다? 1이다. 이게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책에 나와 있을 거고, 얘는 좀 과정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좀 볼게요. 26번 문제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한 걸 가지고 계산해 볼 건데요. 이런 거 하라는 얘기야. 코사인 세타를 값을 알려주고 사인 제곱 세타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앞에 뭘 활용하는 거냐면은 우리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니까? 1이니까 이 코사인 세타에다가 4분의 1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제곱했으니까 16분의 1이 1 나올 거고, 사인 제곱 세타 값은 16분의 얼마다? 15다. 자, 여기에서 쉬운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한데요. 할까 말까 고민을 계속 했어요. 지금 이걸 쓰면서. 할까요?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자, 우리
삼각 B를 활용할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푸는 건 안 돼요. 근데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삼각 B는 직각삼각형에서 시작될 거거든.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 90도라고 할 거고. 자, 코사인 세타가 양수면 몇 사분면 아니면 몇 사분면이야? 코사인이 플러스인 거 얼싸 않고 뭐야? 1 또는 4사분면 각이라는 걸 알아. 괜찮아요? 그러면 사인의 부호도 뭐야? 1사분면이면 플러스고 4사분면이면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근데 얘는 참 고맙게도 제곱이 돼 있으니까 어쨌든 양수밖에 안 나올 거고. 자, 삼각 B로 가지고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래. 그러면 빗변분의 밑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루트 15.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사인 세타는 둘 중에 하나야. 4분의 루트 15 아니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5로 구하면 조금 더 쉬워요. 이거는 근데 원래대로 푸는 방법은 아니고 얘인데 사실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훨씬 빨라요. 빠르고 부호만 요거만 잘 따져주면 돼. 문제에서 세타를 아예 몇 사분면이다라고 얘기해주면 그냥 이 둘 중에 하나도 확정이 돼버려. 그래서 얘는 제곱할 거니까 뭐든 상관없이 찾아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푸는 방법도 있다. 원래는 주황 색깔 표시된 걸로 풀어야 돼요. 자, 2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8번이 이제 뭐냐면 이런 걸 간단히 하라는 얘기예요. 간단히 하려면은 우리가 앞에서 써먹었던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해줘야 될 거고요. 탄젠트 나오면 코사인분의 사인 또는 뭐